너 죽고 나 죽자. 어제까지만 해도 절대 불가를 외치던 민주당이 12시간 만에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62%라는 압도적인 찬성 여론에 밀려서 차라리 여야 성역 없는 수사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건데요. 이 파격적인 유턴 뒤에 숨겨진 민주당의 치밀한 정치적 셈법,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복잡한 뉴스의 행간을 쉽게 정리해드리는 이지폴입니다. 오늘은 통일교 특검 찬성 62%, 이재명 지지율 50% 붕괴 위기감이 불러온 파격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치에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것도 12시간 만에 입장을 뒤집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단순하게 의견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사안이 아니고요. 그 이면에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압박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더 큰 이득을 챙기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후퇴냐 아니면 전진을 위한 도약이냐 그 갈림길이군요. 우선 이 놀라운 상황 변화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공식 입장은 그야말로 확고한 특검 반대였습니다. 아주 단호했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브리핑도 했고 무심저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2차 특검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통일교 특검은 막겠다 이럴 정도였어요. 네, 그 정도면 뭐 배수진을 찼다고 봐야죠. 그런데 정말 자고 일어나니까 모든 게 바뀐 겁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김건희 특검 종료되는 28일에 2차 종합특검이랑 통일교 특검도 같이 하자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술 벗떠서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수사하자. 오히려 판을 더 키웠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태세 전환의 방식이 정말 흥미로운 거예요. 방식이요? 네. 마지못해서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런 수세적인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오히려 좋다. 그럼 아예 제대로 파헤쳐보자. 우리든 너희든 다 수사하자. 이렇게 공세적으로 치고 나온다는 거죠. 방어하다가 불리하니까 아예 공격으로 전환해서 전장을 바꿔버리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밖에 볼 수 없죠. 그렇다면 민주당을 이렇게 극적인 선택으로 내몬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원인, 역시 여론의 힘이었습니다. 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정말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통일교 특검 찬성이 무려 62%, 62%요? 반대는 22%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압도적이죠. 정치에서 이 정도 격차는 그냥 의견이 아니라 대세라고 봐야 합니다. 거스를 수가 없는 흐름인 거죠. 근데 정말 놀라웠던 지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민주당 지지층의 반응이었어요. 그 부분? 전국 평균 찬성률이 62%였는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찬성률이 오히려 더 높은 67%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바로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핵심 지지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토끼 마서 등을 돌린 상황인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보다도 위험한 신호가 없습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 지지층의 이반이 훨씬 더 뼈아픈 법이거든요. 계속 반대만 하다가는 민주당은 도대체 뭘 감추려고 덜어나 이런 의심을 지지층한테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버틸 명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아직 의견을 정하지 않은 16%의 모름 무응답층도 무시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들은 결국 다수의 의견, 즉 찬성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민주당 지도부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결국 지지층마저 등 돌린 여론의 파도 앞에서 백기를 든 셈이군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여론에 밀려서 한 수동적인 결정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목표가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2차 종합특검이라는 카드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랑 바로 연결이 되죠. 2차 종합특검이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 정부를 겨냥할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라던가 내란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같은 아주 민감한 사안들이 다 묶여 있거든요. 어떻게든 관철시키고 싶은 최우선 과제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딜레마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통일교 특검은 온갖 이유를 대면서 거부해요.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종합특검만 밀어붙인다. 아, 국민들 눈에는 딱 내로남불로 비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 잘못은 덮고 남의 잘못만 파헤치려 한다. 이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종합특검을 추진할 동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군요. 명분을 잃는 거죠. 그러면 중도층은 물론이고 지지층 일부까지도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지율이 한 5%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50%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에서 50%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국민 과반의 지지라는 강력한 정치적 상징성이자 당내 리더십의 마지노선이거든요. 아, 그 선이 무너지면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 그렇죠. 대권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거고요.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겁니다. 통일교 특검을 거부하다가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혀서 지지율도 잃고 핵심 목표인 2차 종합특검까지 놓칠 것이냐. 아니면 통일교 특검을 내주고 2차 종합특검을 확실히 챙길 것이냐. 네, 결국 후자를 택한 겁니다. 더 큰 걸 얻기 위한 전략적 후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수습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판을 뒤집으려는 일종의 도박을 걸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 부분이 이번 결전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시도죠. 위기를 기회로요? 민주당이 특검을 받으면서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여야 모두 성역 없이라는 조건을 딱 걸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건 우리도 수사받을 테니 너희도 같이 받자. 고 상대를 똑같은 수사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죠. 근데 그 싸움이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어떤 근거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통일교 같은 거대 이익단체의 로비 속성에 대한 분석이 깔려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일 해저 터널처럼 수십,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로비한다고 했을 때 힘없는 야당의 줄을 대겠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예산을 쥐고 사업을 인가할 수 있는 집권 세력의 줄을 대겠습니까? 당연히 권력을 쥔 쪽이겠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민주당이 주요 로비 대상이었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의힘이 핵심 로비 대상일 거라는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특검을 하면 우리 쪽에서도 몇 명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다. 반면에 현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형으로 더 깊게 엮여 있을 테니 결국 더 큰 타격을 입는 건 저쪽일 거다. 이런 계산이군요. 정확합니다. 우리 팔 하나를 내주더라도 상대의 심장을 찌를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담한 승부수네요. 물론 여기에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통일교는 국민의힘과 유착관계다. 이 프레임을 계속 써왔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여야 모두 수사하자고 나오는 순간 통일교가 양쪽 모두의 로비를 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자기들이 만든 프레임을 스스로 깨는 모순이 발생하네요. 네, 그런 정치적 손실까지 감수하고 상대를 끌어들이는 더 큰 판을 열어버린 겁니다. 아주 공격적인 도박이죠. 자,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 극적인 입장 선에는 첫째, 핵심 지지층마저 등을 돌린 압도적인 여론의 압박 때문이었고요. 네, 더는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둘째, 2차 종합특검이라는 더 큰 정치적 목표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후퇴의 성격이 아주 짙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세에 몰린 이 위기를 오히려 여야 모두를 끌어들여서 공세로 전환하려는 아주 복잡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방어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공격으로 끝내려는 다층적인 계산이 깔려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은 누가 뒷달공사를 추천하느냐 이 문제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대법원이 추천하는 방식을 그대로 받을지 아니면 또 다른 꼼수를 부릴지 그걸 보면 이들의 진짜 의도가 더 명확해지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 과연 여론을 존중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진정한 의지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거스를 수 없는 여론을 명분 삼아서 상대를 공격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일까요? 앞으로 펼쳐질 특검 전국을 지켜보시면 아마 그 답을 스스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